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인대회 출신 영어학원 대표 남인경입니다. 원래 제 꿈은요. 외국에 나가서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첫 직장이 외국계 회사였는데요.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파견 근무를 통해서 해외 경험을 했는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전하게 된 게 태솔 자격증. 태솔 자격증이 뭔가요? 국제 영어 강사 자격증이에요. 태솔 자격증을 따면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강남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100% 영어로 아이들이 지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네. 지원을 해서 영어 강사가 되신 건가요? 그쵸. 네,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교정 선생님이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네. 영어 강사를 하다가 네. 어떻게 원장님까지 되게 그 사이에 하나의 이제 브릿지 단계가 있었어요. 네. 학원을 오픈하려면 경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원어민 교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제 아파트 안에서 공부방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 시험 삼아 처음 하게 된 사업이 된 거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공부방이 뭔가요? 공부방은 그 아파트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거주지에서. 약간 가외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제가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오픈을 해본 거였는데 그게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생들이 너무 몰려오고 진짜 수십 명이 막 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집안에서 하기가 힘든 규모여서 인근 초등학교 앞에 영어 학원을 오픈하게 됐어요. 그 학원이 지금 학원이고 7년 차예요. 혹시 학원 상호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대구 장기동의 해법 영어입니다. 해법 영어라고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셨던데 그럼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래도 그때 50명이면 지금 그래도 100명이 넘지 않을까요? 그쵸. 현재는 120명이고요. 120명. 네, 그리고 3월 달에 오기로 한 신규 대기생들이 3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네, 대기가 돼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3월 신학기가 시작하면 그때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등록 명단이 있는데 그게 3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학기 이제 시작이 한 150명 정도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해법 학원의 그 클래스 혹은 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초, 중 등 대상이고요. 예비 고등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만의 좀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있지요. 저희 학원은 정말 저희 동네에서 독보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영어 학원을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칠판에서 네. 강의를 하시고 아이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일대 선생님 다수. 일대 네. 그죠 일대 다수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높은 단계가 오면은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중도 포기를 하거나 힘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겪고 저는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1대1 수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컨셉이. 그래서 아이들 개인 수준과 성향을 맞추어서 개인 커리가 짜지고요. 그렇게 1대1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학원생이 120명이 넘고 하면은 학원의 월 매출이 좀 궁금하거든요. 월 매출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이 넘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학생이 대기 인원까지 받게 되면 월 매출로 3천만 원 이상. 네. 이 학원 강사님들은 뭐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저희 학원에 대한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된 선생님들이 그 단계에 맞는 학생들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 선생님이 뭐 교재 연구나 시스템 없이 갑자기 중등을 맡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음의 파닉스의 전문인 파닉스 아이들 위주로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전문 분야마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학원에서 1대1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궁금한 단어가 있는데 네. 파닉스가 파닉스. 파닉스는요. 우리 때는 발음 기호라고 하죠. 발음을 읽는 방법, 기호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파닉스로 변형이 돼가지고 발음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뭔가 잘 되는 학원은 잘 네. 되는 학원만의 좀 특징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원장 선생님은 학원 강사님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영어 실력이겠죠? 네. 영어 실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선생님 면접을 볼 때 시강을 시켜요. 시강. 네, 시강을 시키는데 보통 학원들이 시강을 뭐 예를 들어서 영어의 뭐 투부정사를 시강해서 오세요. 뭔가 찝어서 해서 오세요라고 해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그냥 달달 외워서 오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분야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랜덤으로 오시면 바로 그냥 뭘 해보세요. 이렇게 관계대명 설명해보세요. 그 즉석에서 이제 시강을 하는데 그래야지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그 실력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학원을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네. 학원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학생들의 뭐 클래스도 약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돼야 이 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맞아요. 저희 학원은 없어요. 따로 없나요? 네. 그래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이 중등을 선행할 수도 있고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3 문법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정도 2학년 학생이 다른 학원에 가서 당연히 맞는 클래스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학원에 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준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한 5학년인데 공부 파닉스를 시작하는 그 첫 단추를 놓친 거예요. 그럼 다른 학원에 가서 클래스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런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 와서 5학년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파닉스부터 이 학생의 단계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마다 영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시기를 좀 일찍 시작하든 늦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희는 그 학생에 맞춰서 개인 진도를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2호점은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이 150명인데요. 올해 다 차서 내년에는 2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원장 선생님은 뭔가 취미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미인 대회 출신? 네. 데 어떤 대회 혹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요, 2016년도 경기도 보디빌딩 대회에서 체급 1위를 수상한 경력이 있어요. 그만큼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맨날 헬스장에서 살아요. 그리고 제가 퍼스널 트레이닝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너들이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그 트레이너로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국제 자격증이에요, 퍼스널 트레이닝. 그리고 그런 게 있어서 그 정도로 제가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2년 미시즈 코리아. 미시즈 코리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혹시 어떤? 미시즈가 결혼을 한 기혼 여성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기혼 여성들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미인 대회였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 20kg를 감량을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네. 다른 건 안 궁금한데 이 감량이 좀 그쵸. 궁금하네요. 제가 진짜 너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22년도 미시즈 코리아 본선 대회에서 네. 포토제니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토제니상은 정말 끼도 네. 넘쳐야 되고 무대에서 정말 튀어야 돼요. 제가 좀 약간 무대 기질이 있어요. 실제로 무대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벨리 댄스를 췄었거든요. 취미 중에 하나가 벨리 댄스예요. 강사 자격증을 땄고 실제로 공연팀에 들어서 전문 공연팀들과 함께 공연을 다녔었고 세계 벨리 댄스 대회도 출전했었어요.
네. 혹시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가 있을까요? 대회는요, 사실 제가 결혼 전에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을 했었어요. 보디빌딩 대회도 나가고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면서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게 되면요, 피트니스 제품들을 홍보할 수가 있어요.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저는 보충제, 닭가슴살을 광고까지 했었어요. 그런 광고 모델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출산 후에 사실은 살이 20kg가 불었었죠. 지금으로부터 80kg. 제 몸에 80kg가 쪘으니까, 그 몸무게 감량하고 첫 대회가 작년 2022년도 미시스 코리아였는데요. 저는 올해 또 한 번 좀 피트니스 대회를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럼 네. 요새 많이 유행하는 바디 프로필 같은 거는 바디 프로필 5월에 찍습니다. 계획하신 네, 건가요? 계획했어요. 좀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자신만의 뭐 자신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방법이라든지? 저는 뭔가 하고 싶으면요, 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상을 5시에 하는데요. 5시. 네, 5시에 일어나서 저는 따뜻한 물 한 잔 딱 마시고는 바로 스쿼트 100개를 시작해요. 갑자기 네, 스쿼트인가요? 스쿼트를 시작을 해요. 스쿼트를 100개를 하고 복근 운동을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잠을 깨고, 그리고 투두리스트라고 해서 하루 일과를 다 적어요. 그걸 꼭 지켜요. 그리고 꼭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긍정학원을 합니다. 긍정학원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긍정학원은 나는 이거를 꼭 해낼 거야, 꼭 해냈어로 바꾸는 거야. 시제 자체를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긍정학원을 통해서, 막 예를 들어서 5월에 바디 프로필 찍잖아요, 제가. 네. 그건 이제 제가 그냥 계획하고 있는 건데, 소피쌤은 5월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 찍었어? 150명 학생 수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딱 성취감이 느껴지고 와닿아요. 그런 식으로 긍정학원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뭔가 자기의 체면을 거는 건가? 그쵸. 요즘 긍정학원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많은 새벽 기상 하시는 분들이 네. 긍정학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혹시 또 다른 취미가 있으실까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서 영상 편집술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배우게 되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들을 다 유튜브 컨텐츠에 다 올릴 계획이에요. 채널명을 좀 알려주시면 소피쌤 TV입니다. 소피쌤 TV. TV입니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편집 기술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도 시작하셨는데 요새 뭐 비대면이 좀 많이 이제 추세긴 한데 네. 어떻게 뭐 인터넷 강사 혹시 인권 강사를 또 따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터넷 강사요? 네네.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서울에 와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강 촬영하는 걸 좀 배울 거예요. 인강으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인강을 하는 촬영법을 배워서 제가 셀프 촬영을 해서 계속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취미도 많으시고 직업도 뭐 좀 이렇게 좀 원장 선생님이라는 걸 가지시는데 학원을 운영하게 돼서 좀 힘든 점이 좀 있을까요? 물론 있죠. 강사 선생님들이 조금 관리하고 채용하는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보통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1년 정도 계약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진짜 1년을 딱 채우시던가 1년 또 못 채우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시 채용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청년들이 1년만 딱 하고 또 좋은 회사로 맞아요. 가거나 1년만 네.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아쉽게도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하면 참 뭐든 성공할 텐데,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 금지 대상이었기 때문에 학원이 몇 번 문을 닫아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학원에 만약에 코로나 확진인 학생이 한 명이라도 출연하면 그때 문을 닫는 상황?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희 학원이
그렇게 문을 닫거나 쉬거나 뭐 그런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많이 원장님들이 힘드셨어요. 전국의 모든 원장님들이 힘들었는데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역성장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이유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학원은 문 닫았지만 아이들을 1대1로 전화를 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 사례로 제가 지금 그 전국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 상대로 성공 사례를 발표한 경험도 있어요. 네. 아, 참, 그리고 제가 2021년, 2022년 2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 영어 학원 원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상을 좀 상복에 많아요. 상이 진짜 많네요. 네, 상이 진짜 많아요. 좋은 예시가 됐는데 네. 원장 선생님처럼 학원 선생님이 이런 학원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런 네. 좀 목표를 갖는 선생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처럼 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것을 창업할 수가 있어요. 보통 뭐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게 창업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내가 무역회사를 다녔다고 해서 무역회사를 창업하는 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 강사에서 본인들이 뭐 교습소나 아니면 공부방을 오픈할 수도 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원을 오픈할 수도 있으니까 강사에서 CEO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버킷리스트가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쌤 TV입니다. 소피쌤 TV 유튜브 채널로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강의력과 그런 모든 컨텐츠를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얻고 싶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뭐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서 지금 뭐 몸매 관리도 하고 있고 혹시 제 나이 혹시 아세요? 맞춰보세요. 그래서 한 30대 중후반? 저 46살이에요. 46살이요? 네. 46살에 아기가 5살이거든요. 진짜 동안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피부 관리, 몸매 관리, 자기 관리, 뭐 꼭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는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좀 성장, 발전하고 성공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원이 지금 올해 정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학원 2호관을 오픈하여서 2호관을 오픈해서 성공시키는 게 제 두 번째 꿈이고요. 세 번째는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예요. 바디 프로필을 꼭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제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예요. 거기에 3가지 올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선생님들 면접을 3강까지 보다 보면은 선생님들 보면 일을 안 하시고 계속 공부만 하세요. 그게 막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왜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시는지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요. 보면은 스펙도 되게 좋으시고 막 토익 점수가 900점대 이상이고 좀 못 치면은 한 800점대 이상 그 정도의 영어 실력에 능력이 있으신데 왜 계속 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강사, 특히나 영어 강사를 꿈꾸고 있다면 저는 정말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1타 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밑바닥에서부터의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당장 여러분이 그런 관심이 있다면 뭐 영어가 뭐 부족해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다가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동네 아파트 아니면은 동네 뭐 학원, 보습 학원이라 가서 채점 알바나 아니면은 뭐 보조 선생님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실무들이 커져서 여러분들의 강의력도 생길 수가 있고 스펙이 생기고 몸값도 뛰고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길들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강사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막연하게 모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특히나 그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실무에서 뛰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좀 가까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이 맞는지 그렇게 한번 직접 보시고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네,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따로 너무 있나요? 유명한 책이어서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청의 역행자. 이 책은 정말 인생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순리자로 살아가거든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기 싫다, 그죠? 또 그리고 더 뭐 맛있어서 더 계속 먹고 싶다. 이거는 사실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순리자로서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역행을 하는 거예요. 본성을 역행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뭐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가 있고 아침 기상도 성공할 수 있고 공부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되게 그 책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역행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의지가 좀 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역행자 꼭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해법학원 남인경 원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셨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